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일찍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청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은 군단 백소령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1997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IMF 외환위기로 갈 거다라는 걸 전혀 모른 채 고성장, 그래서 이제 고환율 정책도 이제 유지를 했고 주식도 계속 고주가 정책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경제가 일떠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1997년 1월 달에 그 경기도 화성과 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그 3군 사령부 예하 수도군단 예하 51사단에서 총기 탈취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주무 부대가 수도군단이었고 백소령이라고 사칭한 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군단 백소령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군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병 계급장을 달고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잔심부름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고참들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농담할 그럴 정도로 여유는 있었는데, 그래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 1시에 다 깨우는 거죠.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면서 갑자기 깨가지고 멍 때리다가 다시 뭐 잠들어도 된다 해가지고 자기는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악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1월달에 20 며칠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군복 전투복, 그 우리가 소위 깨구리복이라고 부르는 그 변형된 다양한 색상의 이제 그때 군복을 이제 그 다양한 색상으로 어우러진 군복을 착용하고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96년도 9월 달에 있었던 강릉 그 잠수함 무전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계급장이 눈에 띄면 너무 식별이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그 김동진 국방부 장관인가요? 그분의 그 업무 지시로 계급장을 전부 다 이제 그 검정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검정색으로 다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급장 형태를, 색깔을 달리한 계급장 형태를 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40대 초중반에 그런 약간 대머리에 그런 그 전투복을 입고 이제 그 소련 계급장을 달고 그 내 수도군단에 그 작전 참모인데 그 이번에 이제 부임해 왔다. 51사단 해안을 순찰하러 이제 부대 들어왔는데 내가 급작스럽게 오느라고 그냥 와버렸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암구호를 숙지를 못 했으니 그 암구호를 가르쳐 달라 했는데, 이제 그 일병 계급장을 단 초병이, 유병소의 초병이 소련과 이제 소련 계급장과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암구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 암구호를 알아낸 이 백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암흑의 소령을 자처한 사람이 그 해안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소초장한테 이제 내가 수도군단에 새로 부임한 참모 그 백암흑의 소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를 해요. 그래 이제 한밤중에 이제 부대에 시찰을 자주 오니까 상급 부대에서, 그래 이제 남정훈 소위가 그런 줄 알고 응대를 했어요. 그래 즉석에서 인삼차도 대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168년대 소속의 행정보급관으로서 남정훈 소위와 부딪힐 일이 많을 도 암묵의 상사의 안부도 묻는 등 부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정훈 소위가 깜빡 넘어갔는데, 이때 남정훈 소위에게 내가 그 외곽 순찰을 혼자 해야 되니까 그 K2 소총 1자루와 실탄 30발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실탄을 그 탄창에 넣을 때 30발을 넣는데 30발을 꽉 채우면 격발이 안 되기 때문에 15발씩 넣거든요. 그래, 이제 15발들의 탄창 2개를 주고, 그런데 이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중대장한테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거 가짜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부대가 한바탕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군단 백소령 사건은 그 나름대로 이제 나무 위키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병소의 초병이 암구호 수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사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1950년대 후반에 중령이 대대장인데 암구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대에 진입하려는 실수를 했다가 초병이 사격을 해가지고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초병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부대는 24시간 암구호가 생명인데. 그런데 이제 1병 정도밖에 안 되는 군인이 저하고 짬밥이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도 40대 초중반을 보이지, 대머리지, 소령계급장은 달고 있지, 군단에서 나왔다 그러지, 그게 위세에 눌려가지고 암구를 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정훈 소위가 이제 착각을 한 게, 군인은 이제 자기 목숨과 바꿔야 되는 것이 총인데 총과 실탄을 낼름낼름 그냥 그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남정훈 소위가 증언을 했는 그 100암흑의 소령을 자처한 사람이 타고 왔던 지색 프라이드 베타, 이 차량의 차량 남바도 기재해 놓질 않았어요. 야간 작전 순시에 소령이 혼자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소령 정도 되면 지프차를 타고 운전병을 대동하고 통신병을 대동한 채로 왔을 텐데, 지색 프라이드 베타 타고 와가지고 탄띠와 이렇게 그 단독군장도 착용하지 않고 와가지고 총하고 실탄을 낼름 달라고 하는데 낼름 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1990년대 이제 초반부터 K2 소총이 이제 막 보급이 됐어요. M16 소총을 쭉 쓰다가 개머리판이 접히지 않는 문제 플러스 M16 소총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그래서 한국식 제식 소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K2였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수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K2가 좀 이렇게 구하기는 한데, 그때는 구하기가 힘들었으니 복제품으로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대에서 이제 돈을 받고 정보를 흘려주는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그 협조자를 통해 가지고 100암흑의 소령을 자처한 놈이 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꿰뚫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그렇습니다. 군과 관련된 장구류를 솔직히 돈 주고 구할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일반인들도 돈 주면 다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농담하지 않았습니까? 남대문 시장 그 한밤중에 가면 탱크도 살 수 있다더라. 이게 그 틀린 얘기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네 전투복에 이제 그 군화에다가 요대에다가 이제 소령 계급장 정도 구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였을 겁니다. 대장 계급장도 요즘 돈 주면 다 구해주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놈이 사라진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남정훈 소위가 지색 프라이드 베타의 차량 넘버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색 프라이드 베타를 다 수배한들 어느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놈만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하성 해안가에서 그 소위 기다리고 있던 반잠수정을 타고
이북으로 남포항으로 아니면 해주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99%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동작 빠르고 민첩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1시간이면 그러니까 남정훈 소위가 이상타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멍 때리는 상황. 그리고 이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중대장이 나타났을 때, 백소령의 전조를 처음 보고했을 때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이면 반잠수정 타고 도망가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병크를 저지른 남정훈 소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군의 오랜 그 폐단과 관련이 되어진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 당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러 갈 때 해병대 병력이 공간 경비를 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충분히 무장을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그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나와 있던 성한옥 대령이 이끌고 있던 33헌병대, 거기에 대장이 이종민, 최성립 중령이었는데요. 최성립 중령하고 누굽니까? 성한옥 대령이 33헌병대 병력을 58분의 2다. 그래가지고 이제 458명의 장교 2명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총장 공간에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경비원들은 제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5인 사격전이 벌어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쏘고 이러다 보니까 허삼수 대령이 정 총장을 강제로 연행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서빙구 분실로 도망을 간다 이 생각만 하고, 그만 성한옥 대령과 최성립 중령이 이끌고 왔던 33헌병대 병력과 두 장교에 대해 가지고 나오라 이런 소리를 못 한 거예요. 명령을 못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성한옥 대령이 이제 최성립 중령하고 마이크로버스에 갇혀 있다가 집중 사격을 받게 되죠. 해병대 그 경비대가 출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악을 당하게 되고, 이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해병대의 일병한테 육군 대령 성한옥 대령이 몰매를 맞은 거예요.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12.12가 정리가 되고 전두환 씨 쪽에서 승리가 되고 성한옥 대령이 너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한잔해,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성한옥 대령이 한 3, 4일 뒤에 해병대를 찾아간 거예요. 경비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날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자기한테 몰매를 가한 병사들을 세우다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하면서 집단으로 두드려 팼어요. 자기 혼자서 길길이 날뛰고 흥분해가지고 총을 쏠 것처럼 하면서. 보복이죠, 보복. 요거를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 것이, 남정훈 소위 입장에서는 백소령이 진짜일지 모른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백암묵의 소령을 자처했는데, 백암묵의 소령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경비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짜 참모가 아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총을 내주지 못하면 나중에 성한옥 대령한테 몰매를 간 병사들이 보복을 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다음날, 야 이 새끼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임마 총을 안 줘 하면서 또 시달릴 수 있는 군대식의 소위 그런 꼰대 문화, 소령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참모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꼰대 문화에 두대를 맞을 게 이제 겁이 났을 수가 있어요. 진짜 소령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부대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꼬장부리면서 원리 원칙대로 응하는 소대장이나 이제 부사관들, 병사들을 그 다음날 집합을 시켜가지고 사정없는 초죽음의 기합을 주는 그런 꼰대들도 있거든요. 소령 중령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남정훈 소위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백소령이 진짜인 줄 알고 총을 건네줬을 가능성이 있다.
군생활에 내려오는 그런 그 부조리가 겁이 나는데 남정훈 소위 입장에서는 얼어붙어 가지고 총을 안 내줄 수 있었겠느냐. 그런 꼰대적 마인드의 분위기가 개선이 안 되는 우리 군 현실에서 남정훈 소위에게 책임을 물어버리면 이 앞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도 해결도 안 된다. 이런 꼰대 문화를 없애는 게 우선이지. 남정훈 소위에게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변호인들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뭐 꼰대 문화를 뭐 모르는 대령소 준장급들의 재판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정훈 소위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그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변호를 하니 무죄가 될 수밖에요. 사실 이거는 이미 다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만일에 진짜 백소령이 맞는데 총을 안 내주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날 백소령이 찾아와 가지고 남정훈 소위를 불러놓고, 야 이 XX야, 너는 임마 새로 부임한 임마 군단 참모도 못 알아봐 해가지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진짜 백소령이었다면. 그러니까는 이제 남정훈 소위 입장에서는 진짜 백소령인지 확인할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겁이 나고 하니까 낼름 총을 주지 않았나, 실탄과 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군생활을 한 3년 정도 해서 노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소초장 이영모 중사가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를 해서 백소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찌하든 저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총은 실탄과 함께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불변의 원칙을 어긴 거는 남정훈 소위로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군생활 할 때 이제 다들 고참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군의 꼰대 문화를 비집고 간첩이 활동했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부조리한 꼰대 문화까지도 간첩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서글픈 이 역설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지휘서실이 내려왔거든요. 꼰대 문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발본색원 할 거니까 누가 총을 달라고 해도 실탄을 달라고 해도 내주지 말아라. 참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이런 꼰대 문화가 이제 자기 그 과실을 한다고 소령 중령 되는 급에서 꼰대 문화를 펼치는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첩과 협조자의 그런 도움 아래 그런 그 꼰대 문화의 콜라보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이고요. 그 총은 이미 북한에서 이제 그 분해 조립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겠죠. 닿겠죠. 그 이미 벌써로 지금 그 세월이 28년 흘렀으니까 제가 제대한 지가 27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군대 재직 소총이 또 새롭게 또 K2로 뛰어넘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부대에서는 또 개인 학위를 맞춤형으로 또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K2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군인이 총을 낼름낼름 달라고 내준다는 이거는 군인의 초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초보적인 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군이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꼰대 문화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콜라보, 환장의 콜라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시청을 다 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